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무난하지만 알차게 잘 마무리를 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번째 시즌은 사실 완전한 주전 선수로 볼 수는 없는 입지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최근 계속해서 주전급 입지를 차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이강인 선수는 오늘 있었던 리그1 경기에서는 시즌 3호 골과 함께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이 왜 주전 선수로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기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냈고, 프랑스 현지 매체 및 현지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역대급 활약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찬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프랑스 리그1 5라운드에서 스타드 렌을 자신들의 홈 구장 파르크 데 프랭스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스타드 렌은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1 무대에서 12승 10무 12패로 리그 10위를 기록했던 우승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과는 승점 30점이나 차이가 났던 중위권 클럽이긴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스타드 렌과의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1대1 무승부로 실망스러운 경기를 치렀었기 때문에 최근 UEFA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더해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이번 경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는 등 아직까지 주전급 입지라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기회를 받을 때마다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면서 정말 이번 시즌 못하는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을 정도로 폼이 대단한데, 최근 그러한 활약이 반영이 된 것인지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주앙 네베스,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망 덴벨레 등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선수들과 함께 선발 출전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제로톱으로 출전한 이강인 선수는 사실 포지션만 제로톱이지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으면서 연계 플레이에 치중하는 사실상 원톱 공격수의 느낌은 전혀 없고, 공격 지역에서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격에 가담하는 프리롤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본래 포지션에서 뛰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뛰어야 하는 다소 복합적이고 어려운 포지션을 맡았음에도 역시나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선수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다방면으로 뛰어난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제로톱으로 출전을 했지만 사실상 프리롤 느낌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 등 계속해서 위치를 이동해 뛰어난 탈압박과 스루 패스를 통해 스타드렌의 수비진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전반전에만 찬스 메이킹을 무려 6회나 해낼 정도였고, 상대 수비수들은 이강인 선수의 볼을 뺏지 못해 카드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에도 역시나 미친 활약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에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해냈는데, 이강인 선수는 57분 바르콜라 선수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고, 이것이 골대를 맞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집중력 있게 헤더로 세컨볼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경기에서 정말 미친 활약을 펼치던 이강인 선수는 결국 득점까지 터트리는 활용 정점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의 엄청난 활약과 함께 3대1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은 물론 찬스 메이킹에 있어서도 팀 내 최다 스탯을 찍을 정도로 정말 미쳐버린 활약을 펼쳤고, 두 골을 터트린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 이어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러한 미친 활약에 대해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엄청난 호평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풋 메르카토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상에 대해서 전반전 19분 우스망 덴벨레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해줬고, 36분에는 파비안 루이스를 돕기 위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 한국인은 종종 올바른 선택을 했고 훌륭한 기술적인 퀄리티를 보여주었다. 47분에는 다소 빗맞은 슈팅을 했지만 그는 바르콜라의 공격을 잘 따라 게임의 두 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그에게는 아주 좋은 경기였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에 이어 팀 내 2위 평점인 7.5점에 정말 높은 평점을 부여했고, 파리 생제르맹의 전문 매체인 파리 팬즈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전반전이 특히 좋은 활약이었고 이강인이 내리는 선택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강인은 후반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멋진 골대 맞은 슈팅을 밀어 넣으면서 득점을 터뜨렸다. 라면서 이번에도 멀티골을 터뜨린 바르콜라 선수에 이어 평점 7점에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시푸트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곤살로 하무스, 마르코 아센시오, 데지레 두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가짜 9번의 역할로서 랑달콜로 무한히보다 선호됐던 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는 그의 코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신뢰를 정당화했다. 이 역할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우스망 덴벨레의 기회를 멋지게 열어주는 등 연계 능력 덕분에 흥미로웠다. 경기 내내 활약하던 그는 골대를 맞고 나온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슈팅을 완벽하게 따라붙어 빈 골대 안으로 헤더로 득점에 성공했다. 정말 멋진 활약이었다. 라면서 평점 7점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컬처 PSG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펄스9으로 나와서 골문을 등지는 뛰어난 플레이로 득점과 함께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면서 평점 8점에 정말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결국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보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팀 내 2위에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내는데요.
정말 이강인 선수의 페이스가 프리시즌 때부터 그 기세가 엄청나고 시즌에 돌입해서도 정말 대단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다음주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다시금 벤치에 앉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강인 선수의 최근 폼은 대체 왜 이런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선수로 올라서지 못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